오늘 이 최보식 언론의 자, 이 칼럼을 보면 여기서 자, 전형준 푸른 한국닷컴 대표가 내놓은 칼럼을 보면은 바로 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남은 상금이 8억이 있었는데 그 8억 가운데 3억 원을 세금을 내고 5억 원 갖고 이걸 가지고 또 이 코인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7억의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것도 5년 동안 분할해서 낸다고 하니까 자, 세금을 그 남았던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남은 돈 이걸 자, 이희호 여사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세금을 냈으면 되는데 그 돈 가지고 코인 투자를 했다. 그때도 코인 투자를 해서 날렸다고 하는데 그 왜 했냐 물으니까 그것 또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투자를 했다가 코인 투자를 했다가 날렸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파는 것 아닐까 하는 의혹입니다. 자, 전현준 이 푸른 한국닷컴 대표가 오늘 최보식 언론에서 밝힌 코인 이 칼럼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정청래를 비롯해서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저를 이거 팔 게 아니라 국가 세비로 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박지원은 자기 사비를 틀어서 매입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작 이 김홍걸은 자, 이 박지원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단 한 번도 접촉이 없었고 건너가 노무현 김대중 재단 이사장은 이렇게 상의를 하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알아서 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지금 와서 이게 팔았다고 하니까 막 발칵하고 있지만 사실상 진정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의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 자녀들이 그랬다면 이런 한 푼 세금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국정조사까지 할 태세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홍걸이 이 DJ 사저를 매각한 경위를 살펴보면 이희호 여사가 보관하고 있던 8억 원 가량 남은 이 노벨 평화상 상금 이걸 두고 형인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과 분쟁을 벌이면서까지 본인 앞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8억 원을 김홍걸이 김홍업 형과 이렇게 분쟁을 하는 끝에 본인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자, 17억 원의 상속세에 대해서 김홍걸은 노벨 평화상 상금 일부를 납부했습니다. 그 일부가 3억 원이고 남은 5억 원이 자신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원래는 8억 원 모두 상속세 납부 용도로 사용해야 되지만 그러나 3억만 상속세를 썼고 5억 원은 남겨뒀다. 그런데 웃기는 일은 김홍걸이가 2023년 7월 달에 자, 김대중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면서 발생한 상속세를 충당하고자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90%를 손실을 받고 올해 6월부터는 약 1억 1천만 원을 대부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2023년 7월 달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노벨 평화상 상금 5억 원을 갖고 했다는 소리인데 이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자, 가상화폐 투자에서 손실을 입은 대통령 유족을 위해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대신 재매입하라고 하는 게 지금 이 DJ의 동교동 사옥 문제입니다. 자, 평생 제대로 돈 한 번 벌지 못했던 김홍걸의 재산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자, 김홍걸은 김대중 정권 시절에 36억 9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서 징역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 김대중 DJ가 1976년 민주구국선언으로 한 1023일 동안 구금당했는데 그 피해 형사보상금 1억 5천만 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1대 재산신고 금액이 57억이었는데 22대 총선 예비후보 때 67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자, 21대 국회 비례대표 당선 후에 부동산 투기와 재산 누락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0만 원의 벌금형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홍걸은 배우자 명의의 상가 대지, 아파트 전세 보증금 6억 5천만 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건으로 2020년 9월 달에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도 당했습니다. 자, 김홍걸의 재산 관련 기사를 보면 배우자 임모 씨 명의로 자, 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을 총선 전에 출마자 재산신고 때 중앙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아파트 분양권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김홍걸은 이 분양권까지 4채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자, 그런데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사저와 강남구 일흥동 아파트
그리고 서초구 반파동 아파트 세 채만 신고했다고 합니다. 총선 당시에 지금 배우자의 예금 신고액은 1억 1천만 원이었지만 지난달 국회의원 재산 공개 때 자, 분양권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서 11억 7천만 원으로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배우자가 서울 서대문구에 상가를 갖고 있었는데 그 절반인 5억 8천5백만 원을 소유한다 이렇게 신고했는데 실제로 이미 소유권을 모두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자, 김원걸의 재산 문제는 처음이 아니고 김원걸은 신고했던 세 주택 가운데 1원동 아파트를 처분해서 2주택자가 됐다고 밝혔지만 처분 방법이 바로 차남 정려, 자기 아들에게 정리했다고 밝혀져서 그래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국회 외통위 소속이면서도 남북 경협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는 현대 로펜 주식, 그 당시에 1억 3,700만 원어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 충돌을 빚자 처분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보도된 언론 기사를 보면 김홍걸은 배우자와 차남정으로 재산을 파킹했다, 숨겨놨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론된 재산 중에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서 강남 아파트 한 채만 팔아도 상속세를 충분히 해결하고 남는데, 그런데 정부 세금으로 DJ 사저를 재매입하라고 한다는 거. 자, 이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DJ는 이미 그 목포, 그리고 이 하이도 등등에서 곳곳에, 이 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념관 등등에서 거기에 지금 한 3천억 원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김대중 기념관, 기념센터, 컨벤션 센터 등등 해서. 그런데 대한민국에 곳곳에 김대중 기념관 등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국민 세금 3,100억 정도가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이 김대중이 살고 있던 이 동교동 집을 다시 국민 세금을 들여가지고 사라. 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다른 대통령과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유해도 지금 처리하지 못했어. 그래서 아직 묘지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김홍걸의 사저 매각 문제도 지금 의문이 간다고 지금 전형준 대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사저를 매입한 세 사람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이도 30살 미만이라고 합니다. 자, 30살 미만인 사람이 어떻게 100억대에 가는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나? 또 약 90억 정도 은행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매자가 매입을 위해서 은행 대출로 샀는지 아니면 김홍걸의 은행 부채를 안고 샀는지도 규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100억 원대가 지금 90억 정도를 대출로 샀다고 하는데, 그런데 김홍걸이 그 아버지 집을 가지고 부채를 낸 것 아닌가, 은행 대출을 받은 것 아닌가, 그걸 안고 샀는지도 의문이다. 그걸 규명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김홍걸이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한다고 합니다. 자, 제3자, 그러니까 3명의 구매자 뒤에 누가 있는 것도 밝혀야 한다. 그러니까 이 3명은 지금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라고 하는데 이 30살 미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 집을 사가지고 자, 커피 프랜차이즈 여기에 카페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부 세금으로 다시 이걸 산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동안 김대중 기념관, 김대중 컨벤션, 그리고 김대중 동상 등등 이것도 모자라서 자, 김홍걸의 빚도 대신 갚아주는가 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김대중 일가의 국가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